안녕하십니까. 토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손님 박동훈입니다. 도서관 단골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내가 빌린 책. 41화입니다. 와, 벌써 41화야? 41회예요. 예. 그러면은 거의 이제 1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구나. 그렇죠. 사실 뭐 구독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꾸준함이 쌓여야 언젠가는 뭐 터지든 말든 일단 기본적으로 꾸준함이 쌓여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거의 안 빠졌죠? 예.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 제가 강연 가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다. 이를테면 뭐 이렇게 제가 어제 사실은 이제 춘천에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연수 이제 강연을 했거든요. 제가 춘천에서 연락이 왔길래 예. 자전거를 싣고 간 거예요. RTX 청춘 기차에다가. 그래서 내려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의하모 이제 한 바퀴 딱 돌고 3시간 돌고 그러고 이제 오후에 강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얘기한 게 제가 이 북한강 자전거길 이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서울에서 자전거 타고 항상 오는데 항상 아쉬운 건 뭐냐면 춘천에 다 와서는 서울에서 오느라고 힘이 빠져가지고 정작 이 춘천의 아름다운 광경을 잘 즐기지를 못한다. 네, 이렇게 기차 타고 그냥 자전거 싣고 와서 그냥 춘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이 춘천호를 더 즐기는데 나는 자전거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그 과정을 나는 타고 가면서 그냥 옆에 있는 풀, 꽃, 벌레 소리 그리고 나무, 그늘 이런 거 보면서 가는 게 나는 게 좋다. 근데 저는 우리가 내가 빌린 책, 이 달려가는 벌써 이제 40여 넘은 달려가는 한 주 한 주 나는 과정이 재밌고 무엇보다 나는 박동원 부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난 너무 재밌어. 또 이걸 해야 한 주에 한 번씩 해야 이 책을 어느 정도 손에서 놓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 네. 자, 이번 주에는 우리 박동훈 부장님 어떤 책 이야기 해주시나요? 지난번에 사업에 그러니까 그렇지. 그 얘기 했었다 참. 예고했던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창업에 관한 책 2권을 제가 연달아서 2권을 읽어서 예,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예고를 아마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맞아. 예. 그 2권의 책이 이상하게 마이크 앞에만 서면 기억력이 자꾸 기억력이 감퇴되는데 앞에 노트북 화면을 열어놓고 띄워놓고 하셔야지. 나는 저기 항상 띄워놔. 그러세요? 난 항상 내가 되게 좋아하는 앱이 네이버 메모장이에요. 네, 네이버 메모장을 예스24 크레마? 크레마 클럽 못지않게 사랑하시죠? 자랑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 이렇게 온라인상의 메모장이기 때문에 바로 연동이 되고, 그래서 길을 걷다가도 나는 이번 주에는 내가 빌린 책 이 얘기 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내가 빌린 책이 지금 날짜별로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를테면 내가 여기 내가 보면 이제 날짜를 내가 아주 옛날 거 한번 보여줄게요. 네. 그러면 내가 뭐가 있냐면은 며칠자부터 있나 한번 보자. 쿠바 에텍사 카드 파는 것부터 해서 3월 15일 날 방송 메모에는 챗GPT 잘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 그리고 4월 6일에는 후쿠오카 시립박물관 이야기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9월 8일은 하여튼 있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방송하기 전에 항상 메모를 띄워놔야 마음이 든든해. 그렇죠. 그래서 창업책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도서관 우리 성북구 앱에서 도서관 앱에서 대출 이력을 눌러서 예, 자, 2권의 책 중에 하나는 일단 사업가를 만드는 작은 책. 사업가를 만드는 작은 책. 예, 저자는 사업하는 허대리가 지은. 예, 요즘 이렇게 약간 블로그 필명이라든지 약간 그런 거로 이렇게 책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아마 블로그로 이게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책도. 그렇구나. 네, 하니까 보면 뭐 유튜버 이름이라든지 유튜브 채널명이라든지 그치? 약간 그런 네. 거고. 이 책은 어떤 점이 좋아요? 이 책은 사업하는 허대리
실제로 허대리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회사 생활. 허사장님 아니야? 아니야. 이 친구가 그러니까 좀 젊은 것 같아요. 제가 친구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 직장인인데 아하. 부업을 엄청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직장에 지금 다니긴 했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자기 사업을 하겠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시도를 하고 그 과정을 갖다가 이제 블로그 같은 걸 아마 쓰셨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배운 거 그리고 아마 지금은 전업으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을 하는 것 같아요. 사업을. 이 제목은 아마 주식에 관한 작은 책. 아하, 시리즈가 있어요? 아니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 그 뭐뭐에 관한 작은 책. 그게 언젠가부터 이게 관용구가 돼가지고 이런 제목을 가진 책들이 좀 있어요. 예, 그 컨셉은 좀 비슷한 것 같고. 옛날에 미국에서 나온 책 시리즈 중에 네. 뭐뭐뭐 for dummies. 그런 것도 바보들을 있죠? 위한 윈도우즈 98 뭐 이런 책들이 옛날에 한참 막 그 기술 서적들도 보면은 그지. 네. 뭐 이렇게 for dummies, 네. CAD for dummie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작은 책도 그렇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저거지니까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뭐 이런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 책하고 그다음에 다른 한 권은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두 책을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두 책을 연달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가를 만드는 작은 책은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고, 제가 항상 저희 그 성북 길빛 도서관에 가면 2층에 계단을 올라가서 왼쪽으로 도나? 딱 왼쪽으로 돌면 그 신간 서가가 있어요. 일단 거기를 먼저 훑어요. 네, 그러면서 득템을 할 이 마음으로. 그래서 이게 보물찾기지. 보물찾기를 하는데 보면. 이 성북 길빛 도서관은 되게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꽂혀 있는 책이 한 100권이 안 될 거예요, 항상. 예,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어떤 날은 정말 이제 바로 그 책이 들어온 날 있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네, 그날을 진짜 득템하는 날이고. 그래서 이게 항상 자주 가야 얻어 걸려. 그리고 사실 들어오는 시점을 알고 있어야 돼.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 있습니다. 책 들어오는 날. 빵 나오는, 빵 몇 시에 나와, 이거. 소금빵 11시, 뭐 이런 것처럼. 진짜 그런 것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안 써 있으면 사서분한테 은밀하게 물어보면 알려주겠죠. 알았어. 예, 근데, 보통은 뭐 한 3권 정도 건져요. 예, 그런데, 이 책은 사실, 뭐 디자인이라든가 그렇게 깊이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그 인생 이막에 관심이 많다 보니 집어들게 됐고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뭐 이렇게 술술 읽히고 분명히 이거는 블로그 같은 거 모은 책이에요. 이 그렇구나. 구성 자체가. 그런데 이 사업하는 허대리가 그 경물 치즈로 배운 깨달음들을 모은 것 같아. 경물치지란 무슨 뜻일까? 직접 뭐 어디 책에서 자기가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실학 얘기에서 나온 거지. 직접 겪으면서 자기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예. 오케이. 아마 저기 창업에 관해서 배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일반적인 모든 사업, 자영업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직장을 나와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약간 1인 창업에 가까운 예,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책이라면 저 뒤에 이제 말씀드린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어떤 되게 클래식한 실전 교범, 그러면 IT 쪽이나 이런 쪽인가? 예, 이쪽으로 유명한 책이에요. 2015년에 나온 책이고 한 8년 됐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대부분 있고요.
대부분 엄청 낡았어요. 책이.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번씩 IT 쪽 스타트업에 특화된. 아니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왠지 그랬을 생생한 정말 스타트업 경영 수업이에요. 그리고 그 스타트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do and don'ts. do and don'ts를 이분이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실전적인 얘기를 많이 써놓은 그런 고전입니다. 그냥 궁금해. 네. 사업하는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기억에 남는 몇 가지만 좀 소개해줘. 이 책은 사실 그러기가 좀 어렵고요. 왜냐면 제가 이 스타트업 경영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 빌린 책이라 줄을 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포스트잇 테이프로 붙여가면서 이거를 중요한 부분을 표시를 했더니 이게 책의 한 절반 정도 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뭐 읽기는 금방 읽었는데 그거를 옮겨 쓰느라고 필사하느라고 책을 일주일을 늦게 반납을 할 정도로 아니 그렇게 포인트가 필사한 많아요. 것 중에서 네. 선택과 집중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줘. 선택과 집중. 그래. 이거 진짜 이거 결국 이거 거의 필사가 돼버렸어. 필사가 돼버렸는데 정말 좋은 책이구나. 여기 보면은 조직에 관한 얘기가 또 일단 나오거든요. 조직. 그러니까 정말 보통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이 투자를 받는 시점 있잖아요. 투자를 받게 되면 이제 물 들어왔다 그러고 그때 막 그러니까 회사의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회사의 체계 뭐 부서도 있고 중간 관리자도 있고 막 이렇게 사람 많이 뽑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확장했다가 또 큰 어려움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앞뒤가 뒤바뀐 사업을 하기 위해 조직이 꾸려진 게 아니라 꾸렸는데 맞아. 네, 그래서 맞아. 그게 항상 어렵지. 정말 그러니까 이 창업자들이 모든 거를 되도록 스스로 하고 스스로 하려고 자기 사업의 본질에 디테일까지도 알아서 할 수 있는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정말 일손이 딸려서 안 되는 순간까지 이 채용을 신중하게 버텨라 하지 말고 그런 얘기도 저는 남았고요. 그래서 좀 아니야 더 멋있는 얘기 있었는데 스타트업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회사 중에서 좀 아이템이 모험적인 거 이런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스타트업이 뭔가요, 정의가? 스타트업. 새로 시작하는 거. 뭐 초기 사업.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왜 근데 생각해 보면 사업도 그냥 모든 사업이 시작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치킨집을 스타트업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네. 네. 스타트업은 왠지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다. 옛날에는 벤처라는 말을 썼죠. 벤처. 근데 언젠가부터는 그 말을 쓰면 약간 올드한 느낌이고 스타트업 그러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이 뭔가 봤더니 뭐야? 뭐가 차이가 있나 봤더니 스타트업은 되게 과도기적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일반 기업하고는 다른 조직이라는 거죠. 일반 기업은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오퍼레이팅이 되면서 그렇지. 매출도 올리고 이런 거지만 스타트업은 사실 어떤 가설을 시험하는 과정을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기업의 기본적인 속성이 그렇지 목적이 그거지만 어떤 특정 집단의 특정 문제를 인지하고 그거의 해결책을 갖다 찾아가는 과정 그걸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의 중심이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지만
사실은 문제를 찾아가는 거, 문제 정의. 그 문제 정의를 정확히 하는 거. 그것도 그렇지. 특정 집단의 특정한 문제. 맞아. 예. 그 가려운 부분.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 그게 절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한, 그러니까 완전 완성된 형태의 솔루션이 아니라도 간단한 최소한의 기능만을 갖춘 그 가설을 세워가지고 해결해보고 적용해보고 이거 아니네.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제 그 해법의 모양을 갖춰가는 그 과정, 그걸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가 한 게 그거잖아요. 제프 베조스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싶은데 궁극적으로는 세상 모든 물건을 거래하는 어떤 그런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데 일단 맨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람이 아마존 서점 그 책 판매부터 시작했던 이유가 책이 가장 규격화하기가 쉽기 때문에 배송을 하거나 뭔가 이 재고 정리하거나 할 때 책이 왜 그래도 크기들이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책을 가지고 아마존 서점을 가지고 해보고 이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상품 영역을 늘렸다 뭐 그런 얘기를 내가 어디서 한번 봤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진짜? 거기에 나와? 아니. 아마존 관련된 아니고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여기 저는 이제 얘기했죠. 그 적어놓은 거를 이제 찾았어요. 오케이. 대기업의 사업은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잘 실행하느냐에 초점인데 그렇지. 스타트업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불확실함을 인정하고 그 자체를 검증하는 과정이 사업의 본질이다. 아하. 스타트업은 결국 탐색을 위한 임시적 조직이다. 임시적 조직이라는 거예요. 임시적 조직. 임시 조직. 그러니까 여기서 탐색이라는 거는 바로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뭐 그리고 하여튼 이 CEO가 권도균이라는 분이 사실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결제 이렇게 인터넷에서 할 때 보면 이니시스라는 거 만나게 되잖아요. 이니시스 창업자예요. 네. 이야, 그런 분이 책도 쓰셔? 네, 멋지다. 이분이 그 IT 회사의 그 개발자로 일하시다가 이렇게 창업을 해서 결국 이니시스하고 또 한 개 또 결제 관련된 기업 한 두 개를 상장시키고 이제 일찍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한국의 피터 틸인가? 왜 피터 틸이 그 페이팔 뭐 피터 틸보다는 스케일이 조금 작고요. 아니 내 말은 네. 페이팔 만든 피터 틸도 왜 책에 그래도 많이 이렇게 네. 언급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도 되게 이렇게 IT 관련해가지고 스피커로서 활동을 하고. 그렇죠. 이분은 그렇게 해서 일찍 엑시트를 한 뒤에 이제 그 스타트업 창업자 양성 하는 아카데미? 그런 회사를 차리셔서 이제 스타트업을 가려내고 조언하고 투자하고 이런 거를 캐피털리스트까지 꽤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투자자 엑셀러레이터로 인생 후반부를 사신 분이죠. 전반부에는 사업을 열심히 사업해서 상장을 시키고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도 가끔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이 책은 그러니까 앞에 책은 제가 신간 뒤지다 만난 거고 1인 창업 중심이고 뒤에 거는 이제 IT 스타트업 쪽인데 뒤에 책은 저보고 이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같이 뭘 해볼까? 라는 우리 학교 동기가 있어서 이 책부터 보고 시작하자고 해서 보내준 책이라 읽으면서 필사를 엄청나게 했네요. 어이구, 알겠습니다. 이런 우리 책에 관심이 가는 시절이 왔네요. 덕분에 우리도 좋은 책 이렇게 또 소개받고 그쵸.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언젠가도 한번 그런 얘기 했지만 앞으로는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사업가가 돼야 돼요. 어차피 회사에 고용된 상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극소수가 남을 거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그냥 각자가 1인 사업가 같은 사업가로 살아야 돼.
그 얘기가 요 두 책에 공통적으로 특히 사업가를 만드는 작은 책에 크게 강조돼서 나오는 얘기인데. 아니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앞으로 그냥 소수의 자본가가 자동화된 생산 설비를 가지고 모든 생산 활동을 담당하고 대다수의 인류는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는 시대가 그게 바로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한 노동의 종말 시대고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뭐라고 살 것인가? 각자 자신만의 사업을 하는 1인 사업가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근데 나는 그런 1인 사업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고민해야 할 어떤 그 문제를 오늘 박동 부장님이 책 소개를 통해서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각자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나도 사실은 왜 그 1인 사업가로 사실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은퇴하고 회사에서 은퇴했을 뿐이고 그냥 홀수달에 강연 다니고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이제 짝수달에 여행 다니고 이러고 하는데 내가 사실 지금 이렇게 책 쓰고 강연 다니는 이 사업 모델을 내 나름대로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제가 이제 회사에서 되게 힘들 때 2016년도에 내가 어떤 미친 짓을 하나 한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2016년도 내 블로그에 이제 티스토리 공짜로 즐기는 세상에 들어가셔서 2016년도 글들을 보시면 아마 와 놀라실 거야. 왜 그러냐면 그때 내가 무슨 짓을 했냐면 매일과 같이 책 리뷰를 블로그에다가 올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2016년도에 어떤 결심을 1월 달에, 그러니까 2016년 1월 딱 되면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 올해는 내가 읽는 모든 책의 소개를 블로그에 올리겠다. 이게 몇 권까지 되나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미친 듯이 읽었는데 그게 2016년 12월 31일인가 250 몇 편 이렇게 번호가 달린 거예요. 네. 독서 일기가.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나는 1년 동안 250권의 책을 읽고 리뷰를 쓰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난 딱 생각한 게 그럼 나는 만약 은퇴 후에 뭔가를 한다면 책을 읽고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얻은 교훈을 엑기스가 되었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어떤 그걸 조합을 해내던 사람들에게 콘텐츠로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판매 상품은 책이 되든 강연이 되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가 빌린 책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유튜브 꼬꼬독에서 하고 있는 거는 맛보기 상품 무료로 이렇게 뿌리는 샘플 상품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든 책에서 배운 것을 재생산해서 하는 거를 나의 사업 모델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2016년도에 1년에 250권의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얻은 자신감 덕분이에요. 아유, 오늘 앞에 소개된 두 개의 책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아니, 그렇진 않고. 예. 근데 내가 오늘 저는 오늘 지금 박동 부장님이 두 권의 책 이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저도 오늘 두 권의 책 이어서 얘기할게요. 얘기해 제가 주세요. 지난주에 왜 도둑맞은 집중력 얘기했잖아요. 네. 도둑맞은 집중력 이 책이 너무 좋다면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그 책을 읽고 있단 말이야. 난 이렇게 좋은 책은 조금씩 아껴가면서 읽거든. 중간중간에 이제 미야베 미유키의 미미 여사의 그 괴담 시리즈도 같이 읽으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내가 이제 했던 얘기는 뭐냐면 도둑맞은 집중력 책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의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세대를 불문하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의 집중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마치 소중한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것처럼 네. 이 북극의 이 빙하가 녹는 것처럼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책 중반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IT 기업에 대한 얘기가 딱 나와요, 그냥. 네. 이를테면 그 넷플릭스에서 다큐했던 소셜 딜레마였나? 있어요. 소셜 딜레마. 그러니까 이게 IT 기업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뺏기 위해서 이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 어떤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하는지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부정 편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 거기에 시선을 뺏긴다는 말이지.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 책에서 든 예는 그거예요. 내가 만약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길 오른쪽 편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꽃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어. 근데 그 반대편에 반대편에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그 구급차가 와가지고 막 이 그 차 안에서 막 이렇게 막 다친 사람 막 죽어가는 사람을 막 이렇게 꺼내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냐면 4차 사고 장면으로 향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쁜 꽃을 받으면 기분이 더 좋아. 그리고 훼손된 절단된 신체를 보면 우리는 기분이 나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꽃을 나눠주는 사람보다는 자동차 사고의 시선을 뺏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정편향인데 우리 뇌의 부정편향인데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여기에서 딱 그 통계를 들어 보여줘요. 실제로 그 트위터에 단어 올린 글에 단어에 증오, 분노, 폭발 뭐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리트윗되는 그 통계가 한 10%, 20% 확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의 그 썸네일도 마찬가지고 부정적인 알고 보니 그 여배우가 이런 뭐 그러면서 누구의 뭐 무슨 뭐 약간 뭐 음주 뭐 막 하여튼 이게 부정적인 뉴스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그게 계속 이제 빨려 들어가서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정적인 뉴스에 자꾸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까 잠깐 스마트폰에 문자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있는 무슨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그 길을 점점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제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하면서 우리의 집중력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나오는 어떤 다양한 어떤 그 부정적인 뉴스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책에서 그래서 집중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권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뉴스를 온라인에서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 신문으로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신문을 보면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이를테면 왜 천면서부터 이렇게 사회면, 경제면, 정치면 이렇게 보면서 내 눈길을 잡는 뉴스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쫙 다 늘어놓고. 근데 온라인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제목에 낚여서 들어간다는 거지. 전체를 한눈에 이렇게 지금 오늘 하루 내가 읽어야 할 어떤 뉴스를 전체를 조망하고 신문은 그래도 처음부터까지 우리가 다 읽으면은 모든 일을 대충은 알 수가 있는데 온라인에서 제목에 낚여서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그 챔버 반향실 안에 들어가가지고 돌돌돌 도는 것처럼 그 뉴스만 가지고 계속 나의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나의 어떤 이 관심사에 거기에 빠져서 한쪽 방향으로만 뉴스를 가는데 이게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빼앗기기 쉽다. 그리고 광고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홀려 들어가기도 쉽고 왜냐하면 우리가 신문을 펼치면은 광고가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 상에서는 클릭을 하다가 언제 어디로 빠져들어갈지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나는 도둑맞은 집중력을 이 책을 읽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읽은 책이 도둑맞은 집중력은 이제 외국 저자가 쓴 책이고 혹시 우리나라 저자가 쓴 책 중에 프로보커터라는 책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김내훈이라는 이 분이 이제 그 석사 과정 이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가지고 그걸 한 건데 이 프로보커터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분이 프로보커터의 정의는 뭐냐면 도발하는 사람. 말과 글과 영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도발하여 조회수를 끌어올리고 그렇게 확보한 세간의 주목을 미천 삼아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 정의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보크가 영어로는 반응을 유발하다, 화나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도발하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책의 부제가 그거예요. 그들을 도발해 우리를 결집하는 자들 이러면서 이제 그 책 아까 신간 코너에서 본 것 같은데 옛날에. 그래요. 그래서 막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인터넷상에서 유튜브도 되고도 그렇고 뭐든 주목이 이제는 돈이 되잖아요. 어텐션 이코노미죠. 그렇죠. 관심을 끄는 게 이제 돈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방법이 좋은 얘기 백날 하는 것보다 어그로를 끄는 게 관심을 끄는 거는 더 좋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선을 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온갖 도발과 음모론 막 어그로 막 나오는데 그냥 그 여기서 책에서 소개한 그 프로보커터들에 대해서 목차만 딱 읽어드릴게요.
한국에서 네 글을 하는데, 진중권, 프로보커터들의 프로보커터. 가장 성공한 프로보커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민, 게으른 혹은 무능한 프로보커터. 아이고. 그리고 김어준, 공정한 평파가 감춘 정치 종족주의.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묶어가지고 가세연이라든지 왜 이런 그 유튜버들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우파 번들 그래가지고는 태극기 코인과 반패미 코인의 혼종.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극우적인 어떤 메시지를 하면서 이 책에 나오는, 난 몰랐는데 이 책 읽고 났는데 그 극우 유튜버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다면서요. 그럼요. 슈퍼챗으로. 가세연이 글로벌 유튜브 순위 슈퍼챗 순위에도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냐고. 막 전 세계의 유튜버 중에서 한국의 정말 아주 소수의 어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데, 그래서 막 이걸 보다 보면 약간 좀 우울해지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이런 경제에서 막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를 막 자극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겼다면서 되게 우울해 하는데,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한국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진중권, 서민아지 뭐 이런 한국에서의 그런 프로보커터들은 결국은 주류에서 완전한 존중을 받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이거를 갖다가 여론을 갖다가 확 이제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시선을 끌기는 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소환되고 누가 이런 말 했다더라, 누가 저런 말 했다면서 막 언론에 게 되는데, 그것이 막 그러는데,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프로보커터가 누군 줄 알아요? 뭐 트럼프겠죠. 그렇죠.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 프로보커터들이 얼마나 성공을 거뒀냐면, 심지어 그 프로보커터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미국에서 대통령까지 해먹었다. 그리고 트럼프는 공화당에서도 완전히 비주류였잖아요. 네. 공화당에 의식 있는 보수들은 아무리 그래도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 아니야?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같은 보수에서도 비주류였고 다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까지 되는 게 미국 사회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인터넷과 이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도둑맞은 집중력처럼 사람들이 부정편향,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게 관심을 빼앗기는,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그걸로 여론을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앞으로 주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의 집중력은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내가 만약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라면 그 1시간 동안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도 안 된다면 나는 아마 하루 동안 해낼 수 있는 일이 얼마 없을 거라고. 결국 우리는 어떤 일을 해서 성과를 낸다는 건 집중력을 발휘했을 때만 성과가 날 수 있는데, 갈수록 그 집중력을 우리가 빼앗기고 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인지하면서,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이 시대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으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정보를 접하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차분하게 핸드폰을 이렇게 멀리 접어두고 핸드폰 알람을 끄고 조용히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는 시간도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도서관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 종이 신문하고 잡지를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요즘에 종이 잡지하고 종이 신문은 그렇다 생각해보니까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비싸서 못 보는 거예요, 사실. 그런가? 그렇죠. 종이 신문을 뭐 한 가지만 봐도 한 달에 구독료가 한 2만 원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도서관 가면은 매일매일 새 신문들 쫙 깔리고, 그렇지. 잡지도 있고,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타우랑가라는, 우리로 치면 한 속초쯤 되는 그런 환경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도서관들이 거기도 여러 대 있어요. 근데, 인상적이었던 게, 노숙자분들 있죠. 도서관에 신문 보는 데 가면, 그 노숙자들이 꼭 거기 앉아가지고, 신문을 열심히 봐요.
아, 난 그건 되게 아름다운 풍경이다. 네, 그러니까 저기 비도 피하고. 그렇지. 그리고 자기 어떤 루틴은 되고 세상 돌아가는 건 아는 거야. 그렇지. 네, 그래서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그 도서관의 좋은 역할 중에 하나로 보였거든요. 저도 퇴직하게 되면 그 성북 길빛 도서관에서 매일 종이 신문은 볼 겁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박 부장님은 퇴직하시면은 사업하실 것 같은데. 뭐 해야죠. 뭐든. 그렇지. 예, 해야죠. 해야지. 아, 그리고 저기 소개 다 해주셨어요? 다 끝. 제가 또 제가 이틀 전인가 가서 사흘 전인가 득템을 그날이 들어온 직후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따끈따끈하고 핫한 책들은 이거 못 집습니다. 도서관에서 한 6개월 전에는 집기 힘들어요. 어떤 책인데? 그래서 제가 자랑 좀 하려고. 자, 류이치 사카모토의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아, 죄송해요. 제가 웃어서. 네. 잠깐만요. 저는 지금 그 말씀 딱 하시는 순간. 네. 저는 이미 그 책을. 봤어요? 그럼요. 내가 저는 그 책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을 제가 바로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라고들 합니다. 시간이라는 직선 위에 작품의 시작점이 있고 종착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게 시간은 오랫동안 중요한 테마였습니다. 이분 왜 책 제목이 앞으로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가 이제 암 투병하시면서 그죠? 네. 그때 근데 저는 이 책 사실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요. 네. 다만 첫째 장, 둘째 장 이분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투병하는 이야기는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중반부 이후부터는 이제 본인의 음악 세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곡은 어떻게 했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뭐 이런 곡을 자기가 할 때는 어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분의 음악을 잘 몰라가지고 읽다가 하여튼 그랬는데 박동원 부장님 미안해 막 본인이 너무 이렇게 따끈따끈한 책을 했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요 이 책은 제가 늘 예찬하는 크레마 클럽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지금 크레마 클럽 인기 순위 2위에 올라 있나? 3위인가 그래요. 그래, 이런 핫한 사람들이 되게 핫한 책이야. 핫한 책이 제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반납 연기도 안 되더라고요. 빨리 읽어야 돼, 이거. 크레마 클럽 뒤에 하세요. 대기자들이 한 달에 많아가지고. 5,500원이면 돼. 크레마가 없어요. 제가 크레마 클럽 못하는 이유는 크레마가 없기 때문에 크레마 너무 비싸요. 쌤. 네? 쌤. 부장님. 아니 왜 비싸다고 생각하냐면 동일한 유사한 스펙의 아마존 킨들 있잖아요. 아마존 킨들은 동일한 스펙의 기기가 10만 원이 안 돼요. 10만 원이 뭐야? 한 7만 원? 알았어. 제가 되게 오래된 아마존 킨들이 있는데 요즘도 그래요. 근데 그거에 예스24 크레마 앱 깔 수 없나? 아니 그 앱은 눈이 아파서 못 보고. 아니 내 말은 크레마 킨들에 네. 크레마 앱 그렇게는 안 돼요. APK 네, 그렇게는 못 해요. 네. 그래? 난 옛날에 교보문고 그거에다가 APK로 해서 막 앱 아마존 거는 그거는 안 돼. 그래. 알았어. 물론 나는 그래서 스마트폰 알았어. 근데 뭐 그거는 알았어. 제가 이거는 예스24에다 하는 얘기인데 좀 적당히 팝시다 디바이스 20몇만 원이 뭡니까 이게. 같은 유사한 스펙이 3배 값이 보여요. 이러니 한국의 독서 문화가 이게 지금 좀 그렇다. 창달이 되겠습니까? 예스24. 내가 예스24 이렇게 난 말을 해도 돼요. 책 많이 샀기 때문에 크레마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도 알았어. 비싸서 못 사요. 잘 됐다. 우리 또 박동원 부장님 또 음악도 애호가시잖아. 나는 박동원 부장님이 읽으신 류이치 사카모토 책은 어떤 느낌일지 다음 주에 좀 듣고 싶어.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 책을 가지고 각자가 같은 책을 우연히 둘이 지금 읽고 있는 거잖아. 네. 같은 책을 우연히 읽은 이 두 사람이 한 책을 놓고 서로의 그 감상평을 비교하는 시간 어때요? 다음 주에. 좋죠. 좋고. 그리고 또 무슨 책을 또 기대되는 게 뒤에 장례식
께서 이분의 장례식에서 실제로 틀은 음악들을 이렇게 33곡이나 플레이리스트로 해놨어요. 이거는 유튜브 뮤직 같은 데서 한번 리스트 만들어 놓고 듣고 싶어요. 알았어. 근데 요즘에 이런 시도한 책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내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 있죠. 제목은 굉장히 세속적인데 직설적이고 거기도 그럼 대중적인 나름 대중친화적인 거기 중간중간에 그래서 나는 그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를 응접실로 안내한 후 무슨 음악을 틀었다. 뭐 이런 게 음악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래? 왜 나오나 했는데 맨 끝에 가니까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거야. 오. 그래서 그거 제가 아마존 뮤직에 저 유튜브 뮤직에다 엮어놨어요. 오. 재밌다. 제가 또 한 권의 책은 뭐냐면 또 한 권의 책은 뭐야?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소식의 과학. 오. 이거는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는데. 이거 정재훈이라는 약사분이 쓴 책이고요. 이거는 앞에 조금 읽다 말았는데 어때? 이게 뭐냐면 늙지 않고 살찌지 않고 병 걸리지 않는 식습관이라는 주제로 해서 소식에 관한 그 역사적인 소식의 역사 속에서 소식으로 건강을 되찾은 유명한 인물들의 얘기로 시작해서 그 소식의 어떤 약사분이니까 왜 소식이 좋은지 소식을 하기 위해서 소식할 때 주의할 점은 뭔지 그 다음에 소식을 마음 먹었을 때 가장 극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관해서 쓴 책이고요. 내가 굿라이프에서 소개해야겠는데 이 책은. 이 책을 한번 다뤄주세요. 그러니까 건강에 딱 중요한 책이네. 그리고 이 책 되게 두꺼운 벽돌 책을 하나 집었는데 뭐? The Climate Book이라는 원제고요. 번역은 기후책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나 그 책 단색이잖아. 색깔이 이 꽂혀 있을 때는 파란색이고요. 그러니까. 뽑아보면 무지개예요. 뽑아보면 무지개야? 나는 꽂혀 있는 것만 봤는데 그 파란색이 엄청 두껍잖아. 맞아요. 엄청 두꺼워서 나는 이제 도서관 갈 때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게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나는 그 책은 엄두가 안 나는데 우리 박동 부장님 어떻게 그 무거운 책을 진짜 벽돌책인데? 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미디어 컨퍼런스를 갔는데 거기에 기후가 요즘에 미디어 컨퍼런스 같은데 한 챕터로 꼭 다뤄져요. 기후 보도. 오케이. 네, 근데 거기에 나왔던 강사분이 추천한 책인데 이 책이 왜 두꺼운가? 그건 목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 제목도 단순하거든요. 기후책.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후에 관해서 궁금한 것들. 그런데 누구나 궁금해했을 텐데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 그것들을 그 질문과 답으로 이렇게 해놓은 책이고요. 그 친구 있잖아요. 그레타 툰베리. 이 친구가 그 세계의 석학들과 엮은 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후는 어떻게 작동하나? 그리고 지구는 어떻게 변해가나? 그래서 여기 뭐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기후에 관한 그런 오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풀어줘요. 그래요? 그리고 그 기후 변화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대제목들이 돼 있고 소제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질문과 답 형식처럼 돼 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그 교과서 무슨 완전 정복 이런 시리즈 있었죠. 그거 같은 책이에요. 백과사전이구나. 기후 분야에 우리가 이제 동아전과. 그러니까 이 책은 그리고 어렵게 쓰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후라는 기후위기, 기후변화 요 주제가 교과서의 한 과목으로 들어가야 될 만큼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누구나 알아야 되는 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과목이 만약 만들어지면 교과서로 쓰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지런히 도서관에 가서 또 이렇게 새로운 책들을, 골라오시는 우리 박동원 부장님. 좋아. 이번 주 득템. 득템. 이런 딸이 많지는 않아요. 아, 그렇지. 아니, 또,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는 날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주로 양보했지. 알았어. 아니, 그러면, 그 춘천에 선생님들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너무 좋았어. 아니, 요즘 선생님들 시련이 많잖아요. 그쵸. 예,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냥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사실 제가 선생님들을 만난 자리에서 뭔가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내가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만나는 어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하면서 저는 어제 제가 사실은 그 외로움 수업 책 가지고 이제 그 저자 강연을 간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외로움 수업 책 읽고 오셨고 그래서 노후 대비에 대한 얘기를 그냥 유쾌하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그나마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요즘 선생님들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여러모로 힘드신 거 아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챗GPT 시대에 그래도 교사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일자리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인류 사회는 공동체로서 항상 육아를 품앗이를 해왔습니다. 누군가는 어린 세대, 어린 자녀들을 부모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 애들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학교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이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을까, 우리 회사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지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면서 정년까지 잘 마치시고 연금 생활자로 평안한 노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왔어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힘드신데 내가 그 이상 뭐 할 수 있는 말은 없더라고. 뭐 잘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네. 좋아. 그러면 또 다음 주에는 류이치 사카모토 책의 이야기와 그리고 또 다른 책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사카모토 다 읽어야겠네. 알았어. 부담 갖지 말고 숙제는 아니니까 그냥 읽을 수 있는 데까지만.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 득템하십시오. 오케이.